안녕하세요. 민주 이대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 참모들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하기까지 밤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검찰개혁 사안만큼은 레드팀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찰개혁 비판은 이재명 정부를 흔든다? 저는 오히려 이 검찰개혁 비판을 못하게 막는 자들이 정부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정작 이런 비판이 왜 나오는지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설명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는 어제 이동영 씨가 방송에 나와서 한 말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이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접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천천히 곱 씹으면서 들어보시면 왜 제가 감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는지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굳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만 집중해서 봐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김민석 총리 주도로 나온 검찰개혁 정부안이 왜 잘못됐는지는 지난번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필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런 SNS를 쓴 건지, 그리고 왜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참고로 저는 뉴 이재명? 그런 거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실 때부터 지켜봐온 사람이고요. 적어도 이현주 의원보다는 훨씬 먼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지지하고 조용히 응원해왔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는 거냐? 그래야 댓글창이 덜 더럽혀지기도 하고요. 오랜 지지자들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가 뚜렷하거든요. 성과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이다. 이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자, 지금 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사안 많은 걸 볼 필요도 없습니다. 딱 세 가지 주체를 중심으로 해석해보면 상황 정리가 금방 됩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왜 정부안을 비판하냐? 이건 뭐 간단하죠. 그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부안대로 가면 중수청을 괴물로 만들고요. 공소청은 현재의 검찰보다 더욱 강력한 권한과 범위를 만들어버리는 거라서 검찰개혁이 또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왜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을 받기 시작했냐는 건데, 저는 이번 사안만 놓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재명 정부의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고 그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합니다.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는데 무슨 소리냐 싶으실 건데, 맞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도 하고 그날 있었던 일을 대변인이나 참모들이 열심히 브리핑하죠. 그런데 이문정 지검장이 주도했던 불법약 수사가 왜 무혐의인지, 이번 검찰개혁 정부안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결과가 왜 나왔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백혜론 경정과 이문정 지검장이 수사한다고 했던 불법약 카르텔, 이거 결국 관련자들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설명은 모두 빠졌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불법약이 세관을 통과했던 건 뭐고, 이걸 가장 앞장서서 수사하던 백혜룡은 왜 좌천됐던 건지, 사실 이런 게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핵심 근거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국민적 의혹으로 커지게 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작 그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던 사안을 무혐의 처분하고 나온 건 보도자료 말고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 사안은 이문정 지검장이 직접 나와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까지 포함해서 브리핑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결국은 그게 없었단 말이죠. 결국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무혐의를 받은 세관 직원들이 백혜룡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하고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없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 검찰개혁 정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왜 이 문제를 다루면서 김민석 총리를 언급했던 거냐? 김민석 총리가 검찰개혁 TF의 수장이잖아요. 그럼 이 설명의 책임과 역할은 김민석 총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이상한 점이 많고 법사위원들도 발벗고 나서서 지적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줍니다. 정부가 그렇게 내놓은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법도 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다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고 뭐고 생중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잖아요. 왜 유독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크고 결과가 나오면 논란이 많을 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걸 담당하는 참모들의 설명이 없는 거냐, 이겁니다. 토론을 중시하는 정부잖아요. 토론을 하려면 일단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나서 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논란이 커진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저는 이동영 씨가 한 말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일단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이냐?
이 작가님? 뭐 이게 뭐 해석할 필요 있나요? 그렇습니까? 네, 구대영 대통령이 쓴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동안 민주당 지지자들 당원들이 봉욱을 욕했다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네. 예, 그 다음에 정성호를 욕했고, 법무부 장관, 당신들이 대통령 속이고 있지 이렇게. 예, 검사들에 둘러싸여서, 예, 검사들 둘러싸여서. 예. 그 다음에 정부안이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사니까 김민석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대통령 속이고 있지 이렇게.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 메시지를 봤습니다만 예, 초주일관 대통령 똑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봉욱, 정성호, 김민석을 욕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의 생각이었어요.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물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정성호 장관이나 봉욱 수석이 비판받았던 이유,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현재 비판받는 이유를 너무 극단적인 예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민석 총리까지 이 내용을 잘 설명만 했어도 이 정도로 여론이 들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설명을 했냐 이거죠. 설명을 뭐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그 결과에 대한 설명만 분명히 해주면 국민들은 알아서 잘 판단합니다. 물론 이동영 씨가 말한 것처럼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잠깐 볼까요? 근데 검찰도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나쁜 짓 한 검사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 될까요? 누가 그러는데 200명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염된 권력을 남용하는, 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1,800명은 또는 최소 1,000명 이상, 절반가량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검사로서 정말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내가 평생을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죠. 이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그냥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데요? 정치는 그래도 되죠. 정치가 자기 주장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 자, 사실 뜯어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는 틀린 게 없습니다. 이걸 연장선으로 보면 이번에 밝힌 입장도 딱히 문제가 될 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냐? 저는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고 메시지를 내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 설명할 때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들도 꼭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세 번째는 왜 저 같은 오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냐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또 잃고 싶지 않거든요. 검찰개혁은 크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 온 수건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이 왜 잘못된 건지는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면 나쁜 검사는 소수라는 거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검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보자 이겁니다. 윤석열과 그 사단이 수많은 정치인들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녹취록까지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쌍방울 사건은 돈도 안 받았고 관련도 없는데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식으로 사건까지 조작해서 수사를 진행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번 정부안대로 중수청을 괴물로 만들고 공소청을 현재의 검찰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면 그 소수의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겁니다. 검찰청의 권한을 모두 뺏자는 게 아니라 이 소수의 검사들이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만약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에 이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오랜 지지자들은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입니다. 이 유족들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게 두렵고 이렇게 두려운 와중에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서운함까지 겹친 거라고요. 이동영 씨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오죽했으면 구더기 장 비유까지 했지 않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면 안 된다. 구더기 안 끼도록 매일 관리를 해야지. 그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저처럼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지지자들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닐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선동하고 공포 마케팅을 하는 유튜버들을 두고 한 말인데 이동영 씨도 적어도 여기저기 나가서 평론을 할 거라면 이런 걸 고려해서 워딩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런 사람들 강경파 아니거든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표준화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받을 지지자들을 제발 생각해달라 이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일관되어 왔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이번에 나온 입장과 비슷한 말을 했죠.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할 때는 정부안이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안이 나왔고 그
그 정부안 내용대로 가면 앞에서 말씀드린 최악의 상황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면요. 앞에서 보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물론 다 제가 검토하진 않아요. 그럼 물론 보고는 봤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에다 맡겨놨으니까 얘기를 하고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잖아요. 입법은 국회가 하고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 봉쇄해야지. 의심스러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 당이.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잖아요.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수기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자, 이게 사실 핵심인 겁니다. 결국 공은 민주당한테 있다는 거죠. 정부안이 그렇게 나왔고 민주당이 강경하게 정부안과는 다르게 간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걸 막거나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언론에서 당정 갈등이라고 떠들 겁니다. 그러나 설령 민주당이 정부안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입법을 한다 해도 이건 당정 갈등으로 갈 사안이 절대 아니다.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다. 적어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만큼은 이 내용을 충분히 간파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보고 배신자다 뭐다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레드팀이 돼서 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지를 다루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왜 갑자기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지까지 종합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와 싸우는 자는 미래를 가질 수 없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